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1강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법 29조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인데 1항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입니다. 즉 중개보조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말은 또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윤리를 보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예, 이 세 개는 그래서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중개 이 세 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성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것은 판례로서만 인정되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 준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등.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그래서 어떤 것이 품위를 위반했느냐, 품위를 손상했느냐, 신의 성실에 위반되느냐 이런 건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즉 중개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우리 교재 98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오직 판례로서만 인정되고 있다. 민법 680조에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자, 비밀 준수 의무는 개업공개사 등이다. 즉 보조원도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98페이지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를 보시면 따라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기 때문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한 경우, 국회 정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문에 정인으로 출석한 경우, 헌법재판소 정인으로 출석한 경우 등은 누설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면 X죠.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역시 X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영원히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비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칙인데 양가로 4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해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다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라고 했는데요.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고죄와는 다릅니다. 칭고죄. 칭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를 해야 벌할 수 있는 게 칭고죄인데 반의사 불벌죄면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벌할 수 없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폭행죄라든지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습니다. 이 금지 행위를 위반해도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에 보면은 기출문제를 보시면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은 답은 4번 비밀 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자, 다음은 100페이지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계약서 작성 의무인데 민법에서는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구두로 말로만 해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자,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작성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01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따라서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이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만 한다거나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계약서 서식입니다. 계약서에 관하여 특별한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이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표준계약서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법정 서식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데 법정 서식이 없는 것, 법정 서식 없는 것,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고요. 앞에서 우리 공부했는데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그러면 어떻게 설치한다고 했어요? 예, 사무소 이전 또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하는 방법으로 공동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 없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서, 정정신청서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고 싶으면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금인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없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예, 금인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없다. 만약에 시험에 여기에다가 중개계약서 이렇게 하면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 것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1페이지 양가로 3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별표하시고요. 이거 시험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데 9가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암기해야 됩니다.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계약금을 인권조교에게 지급했다. 인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일입니다. 계약금 할 때 약은 뭐냐면 9번입니다. 9번 우리 교재 102페이지 메뉴에 그 밖의 약정사항, 그 밖의 약정사항. 계약금 할 때 금이 뭐냐면은 4번에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권조교 할 때 이는 물건의 인도일시입니다. 물건의 인도일시. 그 다음에 6번에 권리 이전 내용, 그 다음에 조건기한, 7번에 조건기한, 조건기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 이게 8번에 있네요. 8번을 밑줄 치놨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왜 계약서에 기재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삼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번이 가장 많이 출제됐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입니다.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시험에 거래금액 대신에 거래 예정금액 X로 출제됐습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거래 예정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금액을 기재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양가로 4번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 개업 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소속 공개사 혼자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밋입니다. 이 밋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서라든지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것, 또는 날인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계약서 쌍방교부입니다. 쌍방교부 그리고 5년 보존입니다. 자, 쌍방교부 5년 보존인데요. 쌍방교부. 쌍방에 교부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3개밖에 없습니다. 쌍방교부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거래계약서 쌍방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증서 쌍방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이 있는데 보존 의무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처음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게 책에 있는 거 왜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이게 비교를 해야 고득점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1999년도 10회부터 지금 19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강의를 하고 제가 시험도 옛날에는 15번 정도 응시를 해보았는데 계속 비교하는 게 출제되고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됩니다.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게 자꾸 비교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계약서 5년만 나와 있지만 나머지 보존도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3년 보존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입니다. 이 2개만 3년 보존입니다. 나머지는 다 5년입니다. 자, 그래서 3년짜리 2개가 있고요. 5년짜리 뭐가 있느냐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5년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5년 보존해야 됩니다.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을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다. 보존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도 역시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보존 의무가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에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자, 보존해야 되는 거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작성하게 되면 양가로 7번 위반 시 제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번에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2번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5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또는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책에서 읽어본 내용.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첫 번째, 이중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는 아니지만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하는 게 임시중개시설물이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지금 보고 있는 이중계약서, 거짓계약서 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직업이 있는데 이중직업을 겸업이라고 하죠. 겸업. 자,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절대적 취소 다 같은 말입니다. 줄여서 절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거는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상취, 임취, 상등취, 임등취 다 같은 말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개인은 답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도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소속공인회사가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자격정지 사유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인데 소속공인회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는 소속공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오직 자격정지밖에 없습니다.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을 정지합니다. 개업공개사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인데 소속공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자격정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3페이지 거기에 쌍방교부 3가지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관계증서 사본 쌍방교부입니다. 일반교부는 전속중개계약서, 일방중개계약서는 일반교부입니다. 자, 5년 보존, 3년 보존인데 계약서와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따라서 이 3년 보존, 5년 보존 여기 정리를 했죠? 이거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27회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작성된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예,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고 계약서 몇 년 보존이라고 했어요?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서 사본을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계약서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고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교부일자, 이 기재해야 될 사항 암기해야 된다 했죠?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교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분사무소의 소속공인회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그 소속공인회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5번이 맞네요. 자, 서명 및 날인은 소속공인회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회사와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그냥 개인인 경우는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105페이지에 있는데 확인 설명 의의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단일 법조문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확인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민법이라든지 등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법, 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가 있는데 우리 교재 107페이지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그 표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확인 설명이 있고요. 확인 설명이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을 언제 해야 되는지 확인 설명 시기입니다. 확인 설명 시기,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방법,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를 보면은 확인 설명은 언제 해야 돼요?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되죠. 그래서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은 일방이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입니다. 쌍방. 확인 설명은 일방이 누구냐 하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매수 의뢰인, 취득 의뢰인입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방법은 확인 설명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만약에 권리관계라면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라면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해당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위반 시.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근데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에 교부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5페이지를 보면은 105페이지에 확인 설명 방법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맨 밑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별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9개 암기해야 됩니다. 10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암기해야 된다. 이 계약서 필요 적기 사항도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9가지를 보면 기권, 가공, 상태,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106페이지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연도 등 그 중개사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입니다. 기.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권. 가는 거래 예정 금액인데 예정 금액, 예정 가격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는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또 태가 있는데 벽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조건입니다.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자, 같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한 번 더 시작.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106페이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 밑줄 치시고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응할 수 있습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설명하거나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하여야 합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작성한다고 했죠. 쌍방교부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보존합니다. 따라서 보존해야 될 서류, 그 다음에 게시해야 될 서면 보존과 게시 이런 것들을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7페이지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가 똑같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를 쌍방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소속공개사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이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08페이지 그 위에 쌍방교부, 일반 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비교해 놓은 것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108페이지 문제에 보면은 틀린 것인데 답은 2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 사유였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취득 관련 조세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5번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기본윤리, 특히 기본윤리 중에서는 비밀준수 의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